그럼 이제 일반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줄게. 546번 보시면요. 세 번째 항이 8이래. 그런데 모든 항은 A하고 D로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플러스 2D 이렇게 쓸 거란 얘기지.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렇게 쓸 건데 세 번째 항이 8이랬으니까 얘가 8이 되는 거고요. 또 얘기하는데 자기보다 하나 작은 공차를 더하는 거야. 공식을 외우세요. 일반항의 식은 A 플러스 N-1D인데 모든 항을 나타낼 땐 요 식을 쓸 거고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제가 가로 풀어서 외운 얘를 쓸 거라고 했죠. 같은 식인데 괄호를 푼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할 땐 이렇게 바로 쓰고 모든 항을 쓸 땐 이런 형태로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 번째 항이 8 왔더. 세 번째 항이 8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2D는 8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D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그때 일반항을 구하래. 1번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항이 8인 걸 줬으니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갖다 넣으면 A-4는 8이 되는 거고 A 첫 번째 항이 10인 걸 알아내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일반항을 쓰라고 하면 우리는 요 가로 푼 이 식을 쓴다고 요 식. 그래서 어떻게 쓴다? 가로를 푼 식을 쓸 거니 바로 n 앞에 뭘 붙여요? n 앞에 공차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n 앞에 공차니까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공차에다가 n을 붙여서 마이너스 2n 이렇게 쓰시고 뒤에 더하기 a 빼기 d 그래서 a 빼기 d 하면 뭐가 돼요? 14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이 바로 나올 수 있게 이 첫 번째 식에다 넣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째 문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섯 번째 항을 줬어요. 얘네는 이렇게 A5라고 주지만 우리는 다섯 번째 항을 쓸 때 A 플러스 4D는 이렇게 쓸 거라고. 9야. 다섯 번째 항이 A 플러스 4D야. 일곱 번째 항이 15래. A 플러스 6D겠죠. 일곱 번째 항이니까 하나 적은 6D. 그게 15래요. 그럼 이제 AD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지? 위에 거 빼자. 그러면 2D는 6. D는 얼마? 3. 뒤에다 3 넣으세요. 3, 4, 12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쓸 때 어떻게 쓴다고? 바로 써야 된다고. 일반항은 공차 앞에 n 붙이시고요. 3n A 빼기 D A 빼기 D 이렇게 되겠죠. 공식 외워야 돼 공식.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을 정지해 놓고 너네는 한 문제 풀고 넘어오면 되는 거야. 난 바로 다음 문제 풀지만 550번 볼게요. 550번 보시면요. 등차 수열이 이렇게 가고 있대. 17, 23, 29.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냐? 6이 되겠네. 그쵸? 이 6을 우리는 공통의 차이인 공차라고 부른댔고 6을 뭐라고 표현해? D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했다. 그쵸? 다 차이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71이라는 애는 언제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야, 17, 23, 29, 35 이렇게 차이가 6이 되게 가다가 71이 나왔나 봐.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인데 얘 도대체 몇 번째 항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런 것도 다 일반항을 통해서 구하는데 제가 일반항식 좀 구해볼게요. 일반항. 공차를 알고 있죠? 6n. 첫 번째 항 알고 있죠? A 빼기 D. 17에서 6 빼면 얼마 돼? 11이지? A 빼기 D 하면 일반항이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는 n번째 항을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얘 71이 도대체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는 거잖아. 얘를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n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런데 결과물이 뭐가 나온 거야? 71이 나온 거잖아. 아,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n에다 뭔가를 넣어서 71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6에는 10을 갖다 빼서 60. n은 뭐다? 10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일반항을 통해서도. 그래서 n에다 10을 넣으면 71이 나오니 얘는 10번째 항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볼 때도 일반항을 쓰는 거고 10번째 항을 구해라 할 때도 일반항 쓰는 거고. 그죠?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럼 여기 2번을 볼까? 2번. 2번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네 번째 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항을 문제에서 줄 때 저렇게 줘도 우리는 어떻게 쓴다? 네 번째 항을 쓸 땐 a 플러스 3d 이렇게 쓸 거야. 네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하래.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1d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가 되겠지. 나중엔 암산으로 빠르게 돼. 이게 4래요. 그럼 정리하면 얘는 2a 플러스 몇 d? 7d가 되겠죠. 2a 플러스 7d가 4고 얘는 또 문제에서 준 거니 두 개를 연립하겠죠. 개수 맞추자. a 앞에 개수 2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2를 양변에 곱하기로 하겠다. 그럼 2a 플러스 6d는 6 빼면 d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d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또 넣어.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냐면 9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a하고 d를 하니까 우린 뭘 구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지만 12번째 항을 구하래. 12번째 항은 a 플러스 11d거든요. 그럼 a에다가 9 넣고 d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9 마이너스 20이잖아.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551번 니네가 일시정지 눌러놓고 풀어보기로 하자. 554번 보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이랬는데 이걸 이렇게 쓰세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공차가 4래. 야 수만 쉬고 일반항 구하고 가자. 일반항은 공차인 4에다 n 붙이고 a 빼기 d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4겠죠. 그죠? 또 한 번 써나? a에는 d에다가 n 붙이고 a 빼기 d 일반항을 쓸 땐 바로 이 식을 쓰고 모든 항의 유형을 쓸 땐 a 플러스 몇 d 이런 형태를 쓴다 그랬지? 그러니까 항을 나타낼 땐 이렇게 쓰고 일반항을 구할 땐 바로 이렇게 쓴다 그랬다. 아무튼 제가 일반항을 구해놨는데요. 문제를 마저 읽으면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언제 양수가 되냐고 물어봤다. 언제 양수가 되니? 나는 n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전체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양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거겠죠? 언제 양수가 되냐는 얘기는 그럼 4에는 34, n은 4분의 34 보통 딱 떨어지게 안 나옵니다. 8점 얼마네? 8점 얼마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몇 번째 항이겠어? 9번째 항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9번째 항부터는 양수가 나올 것이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문제 보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6번째 항이 17이래. 6번째 항은 a 플러스 5d라고 쓴다고요. 20번째 항은 a 플러스 19d라고 쓰겠지. 그럼 일단 a하고 d를 구하고 문제 읽자. 빼. 14d는 마이너스 42가 되겠고 d는 마이너스 3이네요. d에다 마이너스 3 넣자. 그럼 a는 얼마다? 15 더하면 3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저희는 2번에 뭐도 알아요? 2번에 일반항도 아는 거지, 그치? 2번에 일반항. 바로 쓸게, 일반항. 2번에 일반항은 d에다가 n 붙이시고 a 빼기 d 할 거니까 35. 이게 일반항이야. 구해놓고 가자. 얘는 또 언제 처음으로 뭐가 되니? 음수가 되니? 아,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음수는 언제 되냐고 물어본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음수를 넘기자, 음수. 3n을 넘길게요. 그럼 n은 딱 떨어지게 안 나온다 그랬다. 약분하시면 3일은 3, 3일은 3 해서 좀 넘어가죠? 그러니까 11점 얼마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뭐겠어? 12번째 이렇게 쓰는 거겠지. 12번째부터 음수가 나오기 시작해. 그런 거죠. 너네가 555번을 풀어보세요. 일시정지 눌러놓고. 저는 558번으로 넘어갈게요. 558번. 1과 100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만들 거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만 벌써 몇 개냐면 10개잖아요. 그럼 얘까지 하면 11개, 얘까지 하면 몇 개야? 12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총 개수는 12개야. 총 개수를 못 세는 건 말이 안 돼. 총 개수가 12개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요 가운데다 넘버를 붙여놨지만 헷갈리라고 붙여놓은 거고 이 순서로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는 이 12개가 전부 다 등차수를 이루는 거야. 이 12개가. 맞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1, 2, 3, 4, 5, 6, 7, 8, 90을 잠깐 무시하시면 이 1이 뭐가 돼요?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저 100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니? 총 개수가 12개니까 12번째 항이 100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난 12번째 항이 100인 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a 플러스 11d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a가 1이잖아. 그러면 11d는 99가 되겠죠. 따라서 d는 얼마다? 9가 된다. 그러니까 이 수열의 공차는 9라고 쓰겠죠. 맞지? 559번 풀어보세요. 562번 보자. 562번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6이래요.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 개의 수를 놓을 때 편하게 놓을 수 있지. 내가 마음대로 놓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하면 보통 첫 번째 항을 A,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2D 이렇게도 놓기도 하는데 이렇게 놔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편한 식을 가르쳐주면 가운데를 A라고 놓고 그 전 건 D가 더 작을 거니까 A-D라고 놓고 그 다음 건 D가 더 클 테니까 이렇게 넣으면 얘네들도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되겠지, 그치? 얘네들도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의 의도상 이 첫 번째 걸로 놓는 것보단 지금 내가 쓴 A-D, A 플러스 D 이렇게 넣는 게 편하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와. 4개도 아니고 3개만 자주 나와.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수의 합을 우리는 이렇게 A-D, A 플러스 D라고 놓을 거고요. 요게 편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세수의 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3개를 다 더하면 뭐가 된대? 6이 된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놔버리면 D가 없어지면서 바로 뭐가 나와요? A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놓는 거야. 그래서 A가 2입니다. A가 2니까 2를 대입하세요. 그럼 첫 번째 숫자는 2-D가 되겠고 가운데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은 2 플러스 D가 되겠지. A를 먼저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걔네들의 뭐의 합이? 제곱의 합이 44래.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시면 44가 돼야 된대. 그죠? 그럼 여기서 D가 나오겠지. 가로 풀면 앞에 거 제곱 4, 마이너스 4D, D제곱. 그 다음에 제곱하면 4죠. 4 플러스 4D, D제곱. 그게 44. 4D가 없어져. 그래서 이 식이 편한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2D제곱에 4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네. 12지? 이게 44래. 결국 2D제곱은 갖다 넘기면 32고 맞죠? D제곱은 16이며 D는 풀마사가 되겠지. 풀마사. 제곱이 16이기 때문에 D는 풀마사 2개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4를 쓰나 마이너스 4를 쓰나 답은 똑같을 건데 한번 보세요. 제가 첫 번째 A가 2인 걸 알아서 첫 번째 등차수를 이룬 애가 A 빼기 D였잖아. 그러면 A. 제가 D를 4를 써볼게. 잠깐만요. 제가 D를 4를 써보면 첫 번째 D가 4일 때 A는 여전히 2겠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인 A 빼기 D는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가운데는 2가 될 테고 그 다음 A 더하기 D는 6이 되겠지. 맞죠? 두 번째 D가 만약 마이너스 4를 쓴다면 여전히 A는 2일 테니 A 빼기 D는 누가 되냐면 6이 되고 A 더하기 D가 이렇게 된다고. 결국 세수는 어떻다? 똑같다. 이 세수의 뭘 구하래요? 곱을 구하래요. 그래서 4, 6에 24에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보통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나오면 이렇게 놓을 건데 A 더하기 D, A 플러스 2D로 나서 풀어도 전혀 상관은 없어. 답이 무조건 나오죠. 다만 계산이 좀 복잡해지겠지. 계산을 편하게 하고자 이렇게 쓰는 거고 이제 뭐 첨부해서 얘기 좀 하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그러면 방금처럼 A-D, A 플러스 D라고 쓰고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못 써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 4개의 수는 이렇게 써. 가운데가 없잖아. 4개는 가운데라는 애가 없잖아. 그러니 제일 작은 애를 우리는 A-2D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은 A-D. 그래야지 이제 차이가 D가 되겠지. 그 다음은 A 더하기 D.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진 않는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D고 A고 D면 얘네들은 규칙이 없어서 다 더해봤자 0이 뭐 이렇게 D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수를 놓을 때는 좀 특이하게 공차는 뭐 D라고 정해진 건 아니니까 공차를 2D라고 놓을 건데
a 마이너스 3d,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네 개의 수를 놓는 거야. 차이가 몇 d가 되냐? 2d가 되게. 차이만 똑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공차가 2d가 되는 그런 네 개의 수를 잡으면 다 더했을 때 d가 없어질 수 있지. 그치? 근데 뭐 5개의 수가 나오잖아? 5수? 5수는 뭐 가운데가 있잖아요. a라고. 그죠? 그럼 그 전 걸 a 빼기 d. 그럼 그 다음 건 a 플러스 d가 되겠고 그 더 전 건 a 마이너스 2d.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2d.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홀수는 가운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차가 d 이내로 놓을 수가 있는데 뭐 4개나 짝수개들은 그렇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짝수개를 쓸 때는 공차가 2d가 되는 어쨌든 차이만 같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지. 내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기침도 많이 하고 중간중간 막 정지했다 해야 되고 기침할 때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뭐 이해를 해주고 566번 풀게요. 너네는 스킵했다가 563번 풀고 오세요. 지금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랬다.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사이드 2개 더한 거랑 같다를 써야 된다 그랬다. 그때 저 b를 우리는 등차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인 등차 중항이라고 부를 거라고 했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게 적용되는 건데 이렇게 세 개의 수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 뭘 이룬대?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가운데 거의 2배는 사이드 2개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일단 식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가로 풀어 헤치면 2x제곱 플러스 2는 4x 플러스 2네. 플러스 2. 잠깐 가운데 거의 2배는 네 사이드 2개 더한 거랑 똑같다. 플러스 2네. 그럼 플러스 2가 없어지죠? 그러면 양쪽에 2x제곱 될 거야. 마이너스 4x는 0인데 어차피 2x로 묶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x는 0이거나 또는 뭐다? 2죠. 모든 x의 값에 합을 구하랬으니까 더해봤자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이번엔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런데 4개의 수를 다 안 준 게 아니라 숫자를 중간중간 노출을 해줬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은 뭐 그냥 초등학생 풀듯이 풀 수 있으면 그게 정답이지. 우리는 쉽게 푸는 걸로 푸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럼 얘랑 차이가 얼마냐? 마이너스 6이지, 그치? 플러스 6은 아니잖아.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0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다 마이너스 6을 해야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 2칸 건너뛴 게 마이너스 6이야. 그치? 그러면 한 칸 건너뛰면 얼마겠냐? 2칸이 마이너스 6인데 한 칸은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네들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야. 이것도 공차가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러니까 A에다가 빼기 3을 해서 마이너스 6이 된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었겠고,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야지 B가 나오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9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수의 곱은 27. 아니면 등차 중항을 이용하고 싶으면 우리는 요 4개 수 A, 마이너스 6, B, 마이너스 12에서 요 3개만 따와. 요 3개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잖아. 가운데 거의 2배는 사이드 2개 더한 거랑 똑같다로 B가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3개로 또 등차 중항을 할 수가 있지. 가운데 거의 2배는 사이드 2개 더한 거와 같다.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기침이 너무 나와서 567번 풀어보세요.